오늘은 고재종 시인의 들길에서 마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가 아니라 화면이 꽉 찼어요. 그죠? 이거 스크롤의 압박이 팍팍 느껴지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산문시예요. 이게 전문이 아니에요. 또 문제는 이게 반으로 나눈 거랍니다. 해걸음 들길에 선다. 이제 슬슬 읽어볼까요? 아이고 이거 읽으려니까 깝깝하네. 자, 갑시다. 해걸음 들길에 선다. 귀염귀염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섭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벽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질을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으로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염이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게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자, 이제 우리가 한행, 이걸 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걸음 들길에 선다. 해걸음이는 해가 질 무렵 정도가 되고, 들길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겠네요. 그렇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귀염귀염 잘 모르는 단어, 낯선 단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만히 기어가는 모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의태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산 그림자가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경과이면서 시각적인 묘사고, 내려오는 거니까는 화류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섭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때 점점들은요, 위에 이슬이에요. 근데 이슬이 여기 나오지는 않죠. 어쨌거나 간에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연약한 이미지면서 이제는 벽 끝으로 올라가 잠깐 망초꽃들이 몰래 흔들리다가 이제는 벽 끝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시선의 이동이에요. 무엇이? 물방울 같은 점점들이 무엇으로? 수정방울로 맺힌다. 자,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은 연약한 이미지라면 수정방울이라는 것은 맑고 순수한 이미지예요. 그럼 이슬이 연약해 보이지만 맑고 순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상에 허투른 것 하나도 없다. 세상에 허투른 것, 자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름의 태어난 의미가 있다는 어떤 깨달음 내지는 인식을 보여줘. 요게 별표예요. 땅땅땅땅.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난, 뭐가 모두? 다른 존재들에 의해 모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독새는 저녁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쏙독새의 울음이 저녁들을 흔들어요. 뭐라고? 쏙독새의 울음이 저녁들을 흔들어요.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요. 벼들은 쭉쭉쭉쭉
의태어, 음성상징어죠. 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의 예로 요걸 들었다는 거예요. 즉 쏙독새의 울음을 벼들의 성장과 연결지어 살피고 있다. 즉 쏙독새의 울음이 별거 아니에요. 허투른 것이 없어요. 이것도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 이유? 별들을 쭉쭉쭉쭉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 쏙독새가 우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잠깐 이때쯤 저녁 무렵 시간이 흘렀어요. 자, 우리가 저 위에 벽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 맺히는 것을 화자가 봤죠. 그러다가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노인을 보고 있어요. 즉 이 시는 철저하게 시선의 이동을 시상전개 방식으로 삼고 있다.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노인이 살아온 삶 자체를 화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그가 고개를 서쪽 하늘을 통해서 하늘 쪽으로 든대요. 근데 문제는 그가 서쪽 하늘로 고개를 드는지 안 드는지는 내가 봐야죠. 그래서 역시 시선의 이동이에요. 거기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북새라는 것은요 노을이래요. 붉은 마치 새처럼 보이는 거 봐요. 북새지를 친다는 건 막 출렁출렁거려요. 즉 노을에 대한 시각적인 묘사예요. 그런데 북새와 북새질은 북이죠. 발음이 비슷해요. 그걸 가지고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만 보면 될까? 아니에요.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치열한 벼들, 쨍쨍할수록 벼들이 치열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쨍쨍한 게 그냥 쨍쨍한 게 아니야.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 쨍쨍해요. 내일 쨍쨍하니 벼들이 치열한 생명력을 가져요. 자, 다시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이 쨍쨍해요. 내일이 쨍쨍하니 벼가 생명력을 가져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름의 뭐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푸르러진다? 시각적인 이미지고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문제는 또랑물 소리가 크게 들려서 푸르러진대요. 또랑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청각적인 이미지죠. 근데 다시 그것이 푸르러진대요.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공감각적 심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개울물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근데 왜 자꾸 마지막 행을 넣느냐? 그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어디를,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그럼 돌아본다는 얘기죠. 서천에서 어디로? 마을 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이 연기는 아마도 밥 짓는 연기일 거예요. 그것을 질긴 전통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롯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을 안의 모습을 하면서 한가로운 밥 짓는 연기를 오롯한 온전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도. 근데 기도가 밤꽃보다 환하다. 시각적 이미지죠. 그래도 밤꽃 사태, 밤꽃도 많아. 밤꽃 향기. 자, 조심하세요. 기도는요 환하고요, 밤꽃은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물론 시각적 이미지에서 후각적 이미지로 감각적 이미지가 전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감각적 심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세요. 자, 싱그러움이 이르러서 문득 들이 넓어진다. 아까 마을 안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들이 넓어진대요. 시선의 이동이죠. 그러면서 가슴이 막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펼쳐짐, 가슴이 확 느낌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지평선을 나는 뭐 한대요? 듣는데요. 보이든 안 보이든 이렇게 멀리 있어서 안 보이니까 시각적 이미지예요.
그것을 나는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역시 시각적 이미지의 청각화, 공감각적 심상이다. 요거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뿌듯하다. 그렇지. 가슴이 확 넓어지는 것 같거든. 충만한 감동이거든. 근데 이 충만한 감동이 어떻게 했어? 뭐까지 우러냈어? 숫국새 울음까지 불러냈어. 아, 청각적 이미지이면서 난 참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서러움까지 불러내고 있어요. 즉 숫국새의 울음을 통해서 뭘 끄집어내? 서러움까지 끄집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숫국새 울음은 뭐다? 그렇지. 서러움이라는 정서 유발의 매개이다. 하지만 시상의 전환이죠.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장, 저 노인과 탁배기 한 잔을 나누고 싶다는 건 여유를 느끼고 싶다, 내지는 노인과 교감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 개밥바라기 별이 뭔데? 아,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이니까 시간의 경과이면서요, 개밥바라기 별은 샛별 내지는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북새가 사라지고 막 별이 뜨기 하는 순간이에요.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요거 나 같으면 별표 칠 거예요. 왜? 구절이 있어 보이잖아요. 인생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바닥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어디에나 있고 또 사람이 스스로 길이다. 사람의 삶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그 인생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뭐야 이거는?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뭐가? 조심하세요. 저녁바람이 서늘하고 내 벅찬 가슴은 뜨겁고 마을은 교요하다. 고교하다는 교요하다예요. 그러면 저녁바람, 벅찬 가슴, 마을이 어때요? 생략됨으로써 마치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난 아직도 마을에서 벗어난 공간이죠. 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공간의 이동, 그 어떤 길, 이때 길은 인생, 노래가 없겠는가? 있다.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교감, 서리적인 거죠. 그 노래가 어떤 것이 자연의 생명력과 인간의 교감이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자, 이 노래는 자연의 생명력과 교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들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뭐예요? 길이에요. 그 길이 뭐한다? 세상을 푸르게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갈래는요, 자유시고요, 서정시다. 감각적, 아까 공감각적 심상 내지는 다양한 심상들이 나왔어요. 서정적이고요. 스크롤의 압박에 팍팍 느껴지는 산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문시이다. 관조적인 어조고요. 들판의 싱그러운 생명력과 농촌 마을의 서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그렇죠, 시선의 이동이었어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길섭에 망초꽃들로 보던다. 들길에선 화자가 길가에 핀 망초꽃들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요, 벽끝 내지는 벼루가죠. 시선이 농끝에서 벽끝으로 이동하고 쑥독새의 울음을 들으면서 생명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삽시는 노인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교감을 느끼면서 탁배기 한 잔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대숲 둘러친 마을, 안 보이는 마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는 밥짓는 연기가 오르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화로움,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은요, 넓어진 들로 가면서 어떤 풍만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친 여유를 즐기고자 한다. 근데 이게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시선의 이동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음성 상징을 사용했다. 특히나 감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들길과 마을의 풍경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백발, 북새, 푸르러진다, 푸르게 등과 같은 색채의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이나 식적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쭉쭉쭉쭉, 쨍쨍쨍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온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수정방울,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방꽃보다 하나다, 방꽃 사태가 난 방꽃장, 들이 넓어진다, 넓어짐으로 뿌듯하다, 이뿌듯함과 같이 앞식구의 말을 이어받아 시상을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우리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눈으로 스캐닝 할까요? 스캐닝 합시다. 쭉 스캐닝 하셨으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재종 시인의 들길에서 마을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